저 사표 써야 됩니다. 나가시면 안 돼요. 저기 잠시만 죄송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지휘를 한번 환기를 좀 시켰습니다. 자,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왜냐면 체험사를 하시는 분이 맨 나중에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모셔서 착각을 했어요. 저기 마이크를 안 줘가지고 지발로 나와야지. 제가 그럼 모시겠습니다. 김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국제기구 마사회라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사랑하는 모임 마사회. 그런데 이 마이크를 이렇게 한번 줬다면 잘 안 보니까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이 주겸 산업화 35주년으로 주겸이 세상에 등장한 날이 1987년 8월 27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날짜를 좀 앞당겨서 오늘 그 축하 자리를 주겸이 세상에 등장하는 것은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축하한 일이고 기뻐한 일입니다. 인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근데 오늘 이제 우리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신 이 귀한 우리 지역의 군수님과 또 도의회 의원님하고 또 우리 고영진 교육감님하고 또 우리 사회이사 박근혜 박사님 각 방면에서 그래서 좀 내노라는 다 금방 알 수 있는 사회 리더들이고 우리 국가에서 참 소중한 분들인데 이 주겸의 날 주겸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제가 더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 군수님께서 그렇게 차근 잘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 김재웅 의원님께서는 아예 주겸의 의미에 대해서 그냥 작심하고 발언을 해주시고 또 우리 권재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이 차근차근 의미를 잘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금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라서 저희가 행사를 아주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비도 예상대로 해서 아예 밖에 야외에서 안 하고 보통은 여기 1,000명, 1,500명 모여서 야외에서 이렇게 했는데 또 공연도 많이 하고 그래 공연도 한 두세 가지 더 줄이고 이렇게 조촐하게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의미는 이 조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막 일어서다가 또 가시는 발걸음을 붙잡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명색이 소금장수라 짭짤한 얘기 몇 마디는 좀 해야 됩니다. 좀 조금만 참으시고 제 말씀 끝나는 대로 제가 공약한 대로 산상주막을 열어서 이 축하 자리에 타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주막을 열어서 여러분 시원하고 맛있고 향기로운 그 술로 이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니까 그거 몇 가지 있는 거 다 비우고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축제의 자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980년 35년 전 이 무렵에 주겸이라는 물질이 인산 김일원 선생에 의해서 발명돼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는데 그런데 그 등장의 의미를 함양 군민뿐 아니라 우리 인산 선생의 자녀들 저도 둘째입니다만은 또 우리 어머니 주겸이 뭔지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주겸이 상징하는 이 가치와 의미를 잘 받아들여서 확실히 해야 될 분들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과 각 지사님들과 17개 시도직할 이런 지사님들도
시장 군수 이런 분들인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농토에 미네랄이 거의 고갈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국가가 마땅히 대한민국 농토에 미네랄 농법을 실시해서 미네랄 충분한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우리 함양군도 해야 되고요. 경남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농토에 토양 미네랄이 고갈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곡식, 채소, 과일에 마땅히 있어야 할 인체가 생존을 위해서 기능을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93가지인데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걸 넘어서 16가지 비타민, 아미노산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그 물질만이 오로지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하는데 그게 60가지 원소입니다. 그 통칭 금속 원소들, 미네랄,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분이 이런 것들인데 우리 농토에 그 토양에 미네랄이 고갈돼서 곡식, 채소, 과일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인체가 자연수명 120세는 고사하고 5, 60 넘기기도 정말 힘듭니다. 코로나 같은 거 한번 오면 그냥 산떼처럼 쓰러집니다. 이런 날이 닥친다고 인생생 매일 먹고 밤낮 그 고민만 하세요. 저희가 어렸을 때 어른 썰매 타고 나가서 고무신 신고 양말도 벗고 발이 얼었는지 손이 터서 피가 나는지 이게 자기 아이가 밥을 굶었는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봐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팬티는 입지도 않았고 옷은 떨어져가지고 엉덩이 사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 다 보고 양말고 빵 엉덩이 보인다 이러는데 우리 아버님은 자식이 그런 걸 모릅니다. 왜? 아버님은 마음에 콩밭에가 있어요. 이제 인류가 전멸 위기가 닥쳐오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도대체 말을 듣는 인간이 없다라고 해서 아주 실망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계전투로 병이 걸린 사람을 그러면 살려야지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제 주경을 구라고 하는데 제가 저들을 주경을 구라고 하는데 그 허가도 안 받고 하다가 재평하려고 하면 그렇게 막 허가도 막 사람이 죽는데 급한데 빨리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86년 겨울에 한 번 여기서 만들었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 허가로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법 제정이 1948년에 됐어요. 인산 선생은 1909년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행위를 법을 소급 적용해서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내가 말한다. 구하라. 그래서 먼저 구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허가 절차를 이행해서 허가를 받아서 드디어 세상에 등장한 것이 주겸인데 그럼 왜 주겸을 만드냐고요? 주겸이라고 하는 것은 자 토양 미네랄이 고갈돼서 곡식, 채소, 과일이 없으니까 우리 몸은 당연히 미네랄이 결핍됩니다. 미네랄 한 가지가 결핍되면 10가지 이상 질병에 걸린다라고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 정부의 나라를 이끄는 분도 또 보건복지부도 농림부도 대한민국 토양에 미네랄이 고갈되어 가는 거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조사도 안 합니다. 조사는 물론 서울에서도 하고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로 인해서 암, 난치병, 괴질, 코로나 이런 거에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처하는데 의료진들이 인체 혈액 속의 미네랄 존재 여부를 그 함량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치료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왔을 때 백신 효과 납니까? 우리 어릴 때 천안도 한 번 맞으면 평생 가는 게 백신이지 1차 맞고 아직 또
이제 감염이 된다. 2차 맞아라. 3차 맞아라. 백신만이 아닙니다. 치료제도 제대로 된 효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만 전에 사스, 메르스 다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죽이면 잠시 해결은 된 겁니다. 그러나 다른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인류를 침범합니다. 약학 박사도 지내시고 우리나라 과기처 장관을 지내신 이상희 전 장관께서 국가보건부 언론입니다. 앞으로 세계 3차 대전, 이 무력 충돌에 의한 군사적 전쟁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바이러스의 침공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대비해야 한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신문에 몇 번 칼럼을 써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인류가 토양 미네랄 고갈로 미네랄이 결핍되어 있는 곡식 채소 과일을 먹고 우리 몸에 미네랄 결핍이 심각히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충할 생각을 안 합니다. 보충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 누구인지 미국의 닥터 조엘 월렉입니다. 데드 닥터 놀라요.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책을 쓴 그 의사가 올해 나이 83세입니다. 1940년 영띠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책을 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미네랄 얘기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총에 맞아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어디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면 사인은 딱 하나로 귀결된다. 미네랄 결핍에 의해 사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인산선체의 수제자 같아요. 계속 미네랄 얘기하는데 해결책은 그 박사가 미네랄 보충제를 사 먹으면 되겠나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미국의 미네랄 보충제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 왜? 인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미네랄은 60가지인데 미네랄 보충시킬 수 있는 게 한 40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도 그 약이 아주 가장 확실한 효과 하나가 있는데 미네랄 보충제가 비쌉니다. 그 미네랄 보충제를 먹으면 딱 한 가지 정확한 효과가 납니다. 굉장히 비싼 오줌을 넣게 된다. 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흡수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쇳가루 있고 구리가루 있으면 여러분 먹으면 소화되겠습니까? 소화 안 되는데 쌀 그냥 먹으면 소화 안 되죠. 밥을 열을 가해가지고 밥을 잘서 뜸을 들이면 기운이 딱 뭉칩니다. 그때 먹으면 밥 먹고 식품 영양학적으로 소화돼서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먹은 즉시 생깁니다. 이게 기의 문제고 미네랄의 문제인데 그래서 미네랄 보충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참 놀랍게도 지구 전체에서 한 물질에 인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60가지 미네랄 외에 80여 종의 원소를 다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해안 천일염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NaCl로 된 염화나트륨을 먹는 그걸 정제물에서 먹는 바람에 국민은 그건 이제 식품으로 분류가 안 돼서 광물로 분류가 됐었고요. 그런데 2009년 2008년 3월 8일날 그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 지금은 천일염 식품입니다. 그런데 천일염 속에 있는 이 미네랄을 몸에 보충하려고 많이 먹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네랄 보충하려면 소금을 무지하게 먹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천일염 속에 있는 철, 구리 이런 미네랄이 우리가 소화하려면 먹은 양의 4%밖에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먹어야 되고 그 양을 먹으면 소금 속에 있는 독성물질, 수은, 비상, 납, 카드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신의 한 수가 대나무 통에 천일염을 넣고 황토로 막은 뒤에 소나무 장작불로 떼면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즉 황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2배 내지 3배 증가하고
수은, 비상, 납, 카드뮴 이런 유독성 물질은 모조리 불에 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염을 얼마나 먹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인사드리게 여쭤보면 꼭 3가지, 4가지, 5가지 말기암 환자가 오면 급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 애기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어보면 죽염 퍼먹어. 죽염을 퍼먹어 이럽니다. 하루에 몇 그램씩 얼마나 먹을까요? 배 터지게 먹어. 그게 왜? 이 몸이 운동을 해도 미네랄이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그 다음에 병을 앓으면 훨씬 더 많이 소모됩니다. 그런데 먹는 건 조금씩 들어가면 여러분 갈증이 끝없이 나는데 물을 먹으면 갈증이 해결되죠. 밥숟갈로 한 2숟갈 먹으면 갈증이 못 씁니까?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미네랄이 결핍이 돼서 오는 모든 문제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된 원인이라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여기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확 태풍처럼 밀려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다 걸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 맞습니다. 근데 안 걸리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 사람은 면역력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 이 미네랄 결핍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한껏 약해졌는데 저런 거 오면 초상집 됩니다. 절단 나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인류의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지, 백신 개발해서 그거 뭐 자꾸 하고 치료제 한다. 그것은 대증요법이고 그것은 그냥 증상 완화지, 또 효과가 나는 것처럼 보여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인류가 전멸 위기로 가는데 인류의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네랄 부족을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냈는데 모든 분들이 정부에서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시작처나 이런 데서 죽염의 의미를 모르고 어쨌든 소금은 해로운 건데 그걸 많이 먹으면 되겠나? 저 털보라는 그 원조 털보 인산수행은 계속 그걸 많이 먹으라, 배터지게 먹으라고 하는데 그거 그러면 위험하지. 그리고 소금도 얼마나 싼데 그걸 해다가 뭐 소금값이 또 죽염값이 엄청 비싸다고. 죽염값 비싸다고 하는 분들 수동공장 와서 만드는 거 보면요, 아이고 죽염 하나도 안 비싸네 바로 이럽니다. 그만큼 공을 들이고 그만큼 물질이 달라져서 섭씨 1700도로 지금 마지막 처리 9번째 하면요, 소금 속의 금속 원소가 90% 이상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은 10배가 넘고, 그 다음에 이 좋은 미네랄들은 뭐 몇 배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독성 미네랄은 싹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죽염이 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그리고 죽염의 가치는 돈으로 논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또 무가급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비즈니스는 해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뭐 좋은 일도 하니까 뭐 저기 금액을 책정해서 이렇게 받긴 하는데, 정말 저것은 이 사람의 면역력 정상화에 굉장히 큰 효과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막고, 그 다음에 지금 유럽의 20개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주 완벽하게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독일도 하고 다 합니다. 5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소금을 넣어서, 죽염 얘기가 아니에요. 소금을 넣어서 계속 가글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확실하게 해결된다. 그두저도 싫으면 인산가에서 만든 72도 적소분자, 70도 에탄올을 모구에 해서 막 가글해서 섞여버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전멸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비명소리, 아우성 소리. 그래서 그런 효과적인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잘 챙겨 하시고요. 다만 제가 이 죽염 산업화로 죽염이 등장한, 이 죽염 등장한 것은 기뻐하고 축하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헬스케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경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제약을 못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와서 뭐 잘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도 좀 주격을 드려야 되고 또 워렌 버핏도 좀 줘야 되고 아직 죽지 않은 빌 게이츠도 좀 줘야 되고 그래서 글로벌 기업으로 가면 전 세계 훌륭한 사람들을 주격 먹고 코로나 바이러스 저런 바이러스가 영원히 이겨내서 더욱더 건강하게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앞서서 이 주교부의 날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참 네 분께서 아주 참 고귀한 값진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비는 지금 대지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어제 하천